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정쟁도 거의 다 완화되고 있고요. CPI에 대한 경계감도 이제 확실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 투자 심리는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대 증시가 빨간불을 켠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오늘 시장의 키워드 이 세 가지 수익 봉투 안에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1조 1천억 원대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종목들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이 우려가 됐었지만 생각보다 2차 전지 종목들이 잘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 결정을 반영해서 목표가를 줄하향했지만 오늘 수급 상황을 살펴본다면 개인들은 매도를 택했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2차 전지 종목들도 충분히 지금 주가가 하향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반응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업황 전체적으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요새 로봇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개발 진행 영상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종목들 세부적으로 살펴보신다면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나우로보틱스 상장 이후 5거래일째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회 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모멘텀 받아가고 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로보티즈가 중국 유니트리에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로봇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 정말 파격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로봇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쟁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자마자 급락을 면치 못했던 섹터는 태양광이었는데요.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반사수의 기대감을 받아왔기 때문에 태양광 종목들은 급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이유에는 정치적인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말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달했고요.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함께 나누는 햇빛 연금 공약을 내세우게 되면서 오늘 급등세를 펼치게 됐는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 봉투의 키워드 세 가지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이 시간 CPI의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제가 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마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 왜 그러냐면 그 근거는 4월에 유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헤드라인 수치상에서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인 2.4%를 하회한 2.3%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표로서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만 떨어지니까 보통 이제 성장은 그냥 또이또이인데 좀 이제 경기 상황은 괜찮은데 물가가 빠지면 그 골디락스 보통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골디락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지금 S&P 500의 그 연말 목표 수치를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이고요. 이 호재가 조금 한번 나오면 좀 쏟아지는 듯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우디가 이제 미국에 대한 그쵸. 투자를 감행을 하는데 많이 하면은 최대 1조 달러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중국의 어떤 수요가 조금 줄어들면서 미국의 어떤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걱정이 확 덜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AI 쪽에 대한 투자가 특히 조금 부각을 많이 받으면서 그 간밤에 엔비디아도 굉장히 세게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AI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좀 대장주라고 지금 분류되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AI 쪽이 강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는 종목이 분명히 또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사실 4월 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주목을 하셨어도 벌써 저점 대비 25% 이상 지금 올라온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제 포인트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대형주 강세 장세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HBM 쪽이 많이 부각을 특히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최근에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 시장에 유의미한 규모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5천억 원 규모의 제가 큰일날 소리를 했습니다. 5천억 이상의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레벨업을 하는 이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올라갔을 때는 좀 대형주에 조금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ADR 수치만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상승 종목 수 비율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선별적으로 앞으로 조금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돼요. 지금 옥석 가리기 못 해놓으면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방법을 잘 한번 또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또 이제 스마트 머니 잡아내는 그 강의도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말미에 공략주를 제가 또 소개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들어왔었던 그 공략주 중에 오늘 리뷰 종목 가운데 2종목이 상한가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공략주 퍼포먼스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잘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박성재 전문가랑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를 확 사로잡는 키워드입니다. 리뷰 종목 중에 2가지가 상한가다라고 하니까 집중해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방송 끝까지 오늘의 추천 종목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수익 봉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제 이 시간 저희가 포스코 퓨처엠의 1조 1,000억 원대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걱정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전반적인 2차 전지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꺾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삼성 SDI가 좀 유상증자를 결정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양전환이 됐고요. 사실 2차 전지 종목들 급락 장세는 좀 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기서 급락까지 맞아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올해만큼은 네.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니에요. 물론 포스코 퓨처엠이 이번에 뭐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재무 구조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 투자에 대한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번에 5,200억 원 이상의 규모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캐즘을 극복하고 오히려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놔야지 추후에 대한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은 듣기 되게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그죠? 어쨌든 지분 희석이라는 어떤 가장 악조건을 가져다 주는 게 유상증자다 보니까 이건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밖에 없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봐야 되죠. 이게 정말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러다 보니까 종합평가를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것을 조금 좋게 보기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뭐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한번 차트를 보면 제가 어제 설명을 하나 빼놓고 네. 본 게 있더라고요. 공시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액이 95,800원입니다. 근데 이제 확정 가액은 아니고요. 예정 발행가액이고 1차 이제 발행가액, 2차 수정 가액까지 앞으로 발표가 될 건데 나올 건데 공시로 확정 예정일이 7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5,800원 지금 한번 이제 차트에 선을 그어 놓게 보게 되면은 95,800원 이 구간이거든요. 빨간선 구간. 그래서 이 유상증자 가격이 지금 매력이 있는 건가?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네. 않아요. 그래서 혹여나 1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게 당장 이게 상장이 됐었을 때는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그 그림, 장기간에 보는 이런 어떤 장기 좋은 전망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럼 신주 상장 예정일이 8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다면 시간이 아직까지 한 2달 정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2달이 맞습니다. 좀 넘죠. 그렇다면 그동안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사실 시나리오를 다르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단기간에 어쨌든 그 전략을 가지고 보려면 기회가 있는 것이 뭐냐면 네.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어제 빼먹은 말이 이겁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 즉 권리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락 이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이후에 좀 상장을 받아야 또 되잖아요. 물론 신주 인수권을 따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6월 17일이 지나간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1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럼 저는 매수해도 된다 봅니다.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냐면 청약일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상증자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시세를 상방으로 유도하려는 내용들이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6월 17일 이후에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를 한번 볼 것 같다.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느냐? 구주주 청약일인 7월 21일 그리고 7월 22일 정도쯤에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매력도를 보여줘야지 청약에 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관련해서 이 권리락을 기점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이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사실 오늘 제가 주목을 해봤던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 거예요? 저점 매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냥 단순히 그 매크로단에서 그동안 관세에 대한 억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올라갔던 거고. 근데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IRA 법안에 대한 내용을 이제 폐지를 하는데 폐지 수순으로 가는데 지금 이제 세액 공제 기간을 당초에 그 2032년 말에서 네. 26년 말로 지금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2009년에서 2025년까지 미국 내에 만약에 전기차를 20만 대 이상 판매한 기업들한테는 세액 공제가 아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사실상 2차 전지 업종에 조금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올해 그 MCN 배터리 그 소재 기업들이나 이제 장비 기업들이 바닥을 잡아줘야 돼요. 사실 이 기술 경쟁에서 아직 완전한 이제 중국 대비 우위를 점했다라고 확인이 되려면 결국에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MCN 계열의 배터리의 소재주들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의 턴어라운드가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내년에 좀 퀀텀 점프하는 모습까지도 같이 보여줘야 돼요. 이게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잡기 힘들다라고 보고요. 23년도 강세까지 나오려면 유동성 상황도 괜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신규 매수로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로봇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할 텐데 다양한 모멘텀은 일단 어제도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오늘 추가된 모멘텀 한 가지를 전해드리자면 테슬라에서 옵티머스가 영상이 공개가 되는데 발레도 잘하고요. 예, 또 맞습니다. 셔플 댄스까지 춥니다. 제가 춤을 진짜 못 추거든요. 근데 이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춤을 그렇게 잘 춘다라는 부분이 나오니까 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멘토님께서는 로봇 종목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사실 21년도 때 그 테슬라에서 그 되게 테슬라 주주들을 조롱하는 그 짤이 돌았는데 그 옵티머스 모양을 한 그 쫄쫄이를 네, 알아요. 입고 나서 춤을 춘 그게 되게 굴욕적인 영상이었는데 이번엔 그거를 로봇이 직접 추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우디 이제 왕자인 빈살만 앞에서도 그거를 또 선보이기도 했고 이게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몇십 년 뒤면 100억대의 이제 옵티머스 생산 휴머노이드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의미 있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은 게 정말로 2050년대까지 그러니까 10억대의 휴머노이드가 생산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할아버지 나이가 되면 10억대의 옵티머스는 아니지만 휴머노이드가 정말로 생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대량 양산이 지금 가능한 기업 중에 유일한 게 지금 테슬라거든요. 3년 안에 50만 대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여타 기업들이 조금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많이 할 필요가 있거든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물론 LG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LG 이노텍과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의 자회사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어떤 협업 그리고 이제 유일 로보틱스라는 이제 어떤 휴머노이드 기업을 또 이제 그 콜옵션 지분을 확보한 이제 SK 그룹주의 행보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를 한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행보가 조금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사우디의 저궤도 위성까지도 지금 스타링크가 뛰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산업별로 테슬라를 따라잡기가 좀 시작이 될 것 같고 휴머노이드 쪽이 특히 조금 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스몰캡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인수합병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로봇 테마주들이 떨어지겠냐는 거예요. 네. 대부분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 다 떨어진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저 혼자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보티즈 계속 매수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제가 공약주를 소개를 드리고도 100% 넘게 올라가는 동안에도 계속 매수 이야기 드렸던 거거든요. 그만큼 저는 올해 로봇 업종 자체가 계단식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갈 거다.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로보티즈가 이미 저희가 목표가 도달되고 나서 수익률이 100%가 넘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매수 사인을 눌릴 때마다 주셨던 멘토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종목들에 대한 시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리뷰 타임에 로보티즈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챙겨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태양광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급등세가 펼쳐졌습니다. 이 햇빛 연금이라는 공약을 또 내세우게 되면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을 받았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IRA 법안 그 폐지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풍력 그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 그 공제가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2030년에서 32년 사이를 조금 전체적으로 줄인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 낫다. 그리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관련해가지고 뭐 기후 위기를 대비한 미래 세대를 대비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공약까지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테마는 근데 이제 피날레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 쪽이 결국에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왜 성장할 수밖에 없냐면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 이런 것들은 결국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이제 석유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월등하게 봤을 때 굉장히 열등한 에너지원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수급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 해가 안 뜨는 뭐 장마철에 이럴 때는 태양광 에너지를 수급받을 수도 없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 에너지를 수급받을 수도 그쵸.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가장 그 중에 베스트는 원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그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게 그 스페인에서 4월 말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정전 사태 일어났잖아요, 대규모.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력 공급의 약 70%를 재생에너지 쪽에서 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그 문제점을 제기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조금 다소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재생에너지는 결국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커질 앞으로의 이제 세상에서 AI 시대 이제 산업이 확장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필요성이 더 공고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장기간 봤을 때 태양광 풍력도 성장 방면으로 가겠지만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는 원전이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볼 때마다 원전 섹터가 가장 부각받을 것이다 라는 점을 늘 강조해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태양광 종목들이 그중에서 가장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자면 사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정이 이제 조금 끝무렵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날 급락을 면치 못했던 섹터가 바로 대표적으로 태양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관세 수혜를 좀 반사 수혜를 받았다라는 섹터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좀 궁금한데 오늘은 일단 정책 모멘텀으로 힘을 받았다면 여전히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꺾였기 때문에 이게 일부 차익 실험 매물도 강하게 빠져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런 것을 염두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산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사실 그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적인 섹터였는데 오늘 뭐 그렇게 시원스럽게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오늘 반대로 하이닉스나 이렇게 좀 많이 밀렸던 쪽에서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관세 피해주 쪽에서 관세 수혜주 쪽에서 관세 피해주로 조금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는 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그 태양광 쪽이 그럼 이제 정책 수혜 때문에 올랐다면 정책 모멘텀이 이제 어느 정도 재료 소멸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만 조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멘토님의 조언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조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목별로 세부적인 전략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을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이 관세 우려 완화에 사흘째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2640선에서 문을 닫은 코스피였고요. 코스닥도 오늘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속에 739선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코스피는 1% 넘는 급등세, 코스닥도 0.98%의 상승세로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대형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포트에 편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업종들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SK 하이닉스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데 3.78%의 상승세였습니다. 오늘장 이런 소식이 함께 들려왔죠. 엔비디아가 사우디에 이 AI 칩을 공급하겠다. 이 체결 소식이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장 이 반도체 투톱을 포함한 반도체 업종들의 강한 시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전력 설비주와 원전주를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두 빨간불 키면서 장을 마감했고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등의 조선업종을 또 중심으로 대형업종을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했습니다만 오늘 이 종목 1.99%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SK텔레콤은 6거래일째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로템과 한미약품, 셀트리온까지 오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외국인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순매수 1등 자리 삼성전자가 차지를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담아가고 있는 모습의 또 기관이었고 HMM과 한미약품, 삼양식품까지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한국가스공사 오늘 강한 매도세 출회됨에 따라 5.78% 파란불 키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한진칼 오늘 상한가 안착하게 되면서 순 매도 종목에 올랐지만 오늘은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나시스템과 롯데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장에서도 로봇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장에서는 좀 특이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고영을 함께 팔아가는 모습의 외국인이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1등 자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요. 10.91%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런 소식도 함께 들려왔죠. 삼성전자가 8년 만에 빅딜을 성사시켰다. 그러니까 공조기업인 독일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이 모회사인 삼성전자의 소식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하는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름 올렸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토모큐브, 파마리서치와 D&D 파마텍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오늘장 굉장히 좋은 시세 보여줬습니다. 2.41% 빨간불 키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매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알테오제는 오늘 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루닛, 펩트론, 보르노이와 테크인까지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다음은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이 러브콜을 보냈던 1등 종목도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오늘 기관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많이 담았고요. 에코프로비엠, VT와 YG엔터테인먼트, 테크윈까지 담아가고 있는 모습의 또 기관이었습니다. 순 매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1등 종목이 또 겹치네요. 알테오젠도 오늘 강한 매도세 출회됐고요. 루닛과 펩트론, 토모큐브와 실리콘2까지 오늘 기관은 팔았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도 좋아지고 시장 지수도 점점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상승 종목 비율수가 워낙에 과열권입니다. 그래서 ADR 지표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종목들, 특히 뭐 소수의 종목 업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매우 잘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면서 그럼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설명드립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똑똑한 돈을 찾는 거예요. 똑똑한 돈을 찾아서 그 돈이 포착되면 같이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돈을 어떤 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주포들이 뉴스 전에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이 바로 똑똑한 돈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저점에서 들어오든 고점에서 들어오든 이게 정말 주포들의 자금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인지 구별하기 힘들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어떤 신호선을 가지고 그 기준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호가 뜨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굉장히 간단한 기법인데요. 한번 자세하게 매매 포인트 뒷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좋은 기법, 물론 기법을 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래도 좋은 기준을 가진 기법은 어떤 기법이 좋은 기법이냐면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수익 모델이어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는 좋은 수익 모델이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수익 모델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면은, 그죠? 너무 복잡해버리면 매매 횟수를 반복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실수를 할 빈도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야 됩니다. 스마트머니 기법 같은 경우는 조금 대체로 간단한 그런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익 모델. 이것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마트머니 기법의 설계 자체는 손익비가 상당히 좋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승률에 조금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번을 거래하면 7, 8번을 이긴다. 그럼 이거 좋은 기법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7, 8번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2, 3번 졌을 때 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렇게 져봐요. 그러면 이거 절대 좋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손실 확정을 냈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게 진짜 좋은 수익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익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손익비랑 간단한 기법이 정말 좋은 기법의 두 가지 대표 요소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머니 기법도 그런 기법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요 신호가 있어야 되겠죠. 요 신호.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면 그 이후에 매수를 하면 되게 간단한 건데 물론 이 신호를 가져간다고 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바로 부자가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같은 지표를 가지고도요,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요 신호 같은 경우 신청하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다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받아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아가셔서 저한테 직접 교육을 받고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가 포착된 날을 저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포착일이 왜 포착일이냐면,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되냐면요, 추세가 우하향하거나 혹은 옆자리를 가다가 급격한 커브가 일어났을 때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근데 포착이 됐을 때 바로 매수를 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호가 떴으면 이제 커브가 발생했다는 뜻이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그때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거래량이 이 커브 이후에 바로 늘어나게 되면은 주가의 변곡을 만든 사람은 돈이 많은 누군가, 즉 주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했을 때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냐면 조정 시 신호 포착일 캔들 시가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혹은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의 종가, 그죠?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고요. 이후에 포착일 고점을 거래량이 늘면서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 가지 포인트 모두 다 모니터링을 직접 하고 있을 때나 가능한 매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신호 포착일 이후에 5거래일 연속 이상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은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요? 그럼 우선 보류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거래량이 5거래일 이상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손절 추세선도 당연히 지켜서 대응해야겠죠. 중요한 건 손익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단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수익을 잘 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모멘텀을 잘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 그 경험치적인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저 박성재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번 예시 종목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 이어갈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에 12월 30일에 삼성전자와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하죠. 지분 35%를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서 총 비중 58%, 즉 삼성전자한테 인수가 됐어요. 삼성전자 자회사가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이 매집하는 자금을 포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집은 이런 공시가 우리한테 전달이 되기 전에 포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양수도 계약 체결 뉴스를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요 공시가 다트에 올라올 때입니다. 12월 30일에 우리는 요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 지분을 얼만큼 양수도 계약 체결을 할지 양 회사 간에 굉장히 많은 협의 과정, 협상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공시 나오기 전에 한참 전에 협상 과정 중에서 이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집으로 활용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함부로 그렇게 예단을 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트렌드의 커다란 전환점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 점 상한가 갔어요. 이 뉴스 나오고 점 상한가 갔습니다. 연초에 이 덩치 큰 주식이. 그리고 200% 넘는 시세가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는 뉴스가 뜨기 전에 2번이나 스마트 머니 신호, 이 녹색 기둥 표시예요. 포착을 해줬다라는 사실이죠. 11월 17일에 최초 포착이 됩니다.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습니다. 포착일 뭐라고 그랬죠? 커브가 발생한다. 급격한 변곡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12월에 가까워 올수록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요때 매수를 해서 언제 매도를 해요?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갈 때 계속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이 뉴스 발생일에 반대로 유상증자 악재가 떠가지고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죠. 그럼 보세요. 그럼 스마트 머니 신호 종가에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신호가 포착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법을 받아갔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기법을 통해서 경험치까지 같이 축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리콘투입니다. 작년에 최근에도 제가 공략적으로 소개드려서 1차 목표가 달성이 나온 종목이죠. 실제로 작년 1분기부터 퀀텀 점프, 즉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실적은 누가 집계한다? 회사가 집계한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것은 회사 내부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로 사용됐다면 재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일이 연날이에요. 발표 나오고 나서 손절 추세선 안 깨고 급등 나오죠. 자,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할 수 있다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먼저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어요. 포착일 직후에, 커브가 생긴 직후에 거래량이 언제부터 늘어나요? 3월 말, 4월 초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우리는 요때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요때 매수를 해서 뉴스 발생일이 나오고 나서 쭉쭉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실적 발표일과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가운데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실적 잘 나올 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종가에 매수를 했으면 400%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악재 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종가에서 매수하고 여기 뉴스 발생이 실적 나온 날 바로 악재가 떠서 손절 추세선 이탈하잖아요. 본전입니다. 본전. 자, 손익비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어떤 신호만 보고 딱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쉬워 보이고 나 이것만 이용하면 정말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법을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져가신 다음에 저와 같이 경험치를 쌓아 가신다면 이런 거래가 실제로 가능하다. 제가 공략주로 증명드리잖아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 믿지 마세요. 제 말 믿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증명된 거 아니면은 믿지 마셔라.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을 내가 갖고 있는 차트에도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가 뜰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다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기법 자료집까지 빠짐없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수익률 탑5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그리고 SAMG엔터가 새롭게 올라왔는데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리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유라클이 129%대 그리고 로보티즈도 역시나 100% 넘는 수익률, HFL까지 이렇게 수익률 탑5 종목들 모두 다 100% 넘는 수익률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리뷰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두 가지 종목이나 오늘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로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 종목 조금 전에 2위에 이름을 올린 SAMG엔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33.56% 놀라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들고 가면 좋을까요? 이제 최종 목표가를 제가 제시해 드릴 때가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를 조금 높게 한번 잡아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7만 원까지 한번 크게 높여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 이야기 드릴 때 항상 이제 기업의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특히 연간 단위로, 이게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근데 연간 단위로의 흑자 전환이 있던 해에 주가가 항상 가장 강하다.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이 종목 가지고 나온 순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이번에도 그 지원 정책 이야기 나온 뒤에 그쵸. 그다음에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오늘 나오면서 상한가 간 거거든요.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갖고 저는 이제 다음 목표가 최종 목표가 7만 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차트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그 봤을 때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추세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계속 다음 목표가를 갱신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지금 매수해도 된다.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를 물론 이제 받고 계신 분들은 또 저점에서 매수할 찬스를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호는 1월 15일에 포착이 됐죠. 포착일 이전에는 옆자리잖아요. 근데 포착일로부터 어때요? 추세가 우상향이 되죠.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 신호 자체가 진짜 커브를 잘 잡아내고 그 뒤에 거래량이 실제로 들어온다면 그 지점이 저점이다라는 것을 이 기법 그리고 제가 만든 이런 어떤 그 지표나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거를 모멘텀을 잘 안다면 저처럼 잘 안다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다. 요거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꾸준히 드렸잖아요.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 머니 신호를 받아 가시고 경험치를 쌓는다면 이런 수익률이 정말 가능하다. 어렵지 않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한번 저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최종 목표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앞자리를 4에서 7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즈 엔터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리뷰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 오늘 재생에너지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추천일이 묘합니다. 이 4월 22일에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온 날 이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처럼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니까 역시나 스마트 머니 기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2차 목표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SK 이터닉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 건지 매수 전략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우선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처럼 그냥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정책에 관련된 그 기대감 때문에만 오르진 않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ESS 쪽에 대한 실적 업사이드가 좀 어마무시하게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또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내용은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추세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제가 신호가 포착되고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10% 이하로 10% 정도만 오르고 끝나는 경우들은 네. 대부분 없다. 대부분 한 20-30%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쵸. 제가 다 공략주로 소개드리고 매수 가격으로부터 다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저는 갈 자리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목표가를 22,000원을 잡아드렸는데 네. 여전히 갈 거다라고 보고 아직 매수 전이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매수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SK 이터닉스 22,000원까지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멘토님께서 갖고 계신 추천해 주신 종목 중에 5가지 종목이 벌써 수익률 100%를 넘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된 시점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200%가 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스마트 머니 기법 여러분들의 차트에 적용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리뷰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봇에 대한 키워드를 저희가 수익봉투 시간에 풀어봤는데요. 로보티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목표가 5만 원까지는 달성이 안 나왔지만 일단 4차 달성 수익률이 무려 122%입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여전히 저는 더 갈 거라 보는데 최종 목표가 5만 원 제시드렸던 거거든요. 최종 목표가를 쌈지 엔터처럼 크게 높이겠습니다. 네. 7만 원까지 높이도록 오.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로봇은 계단식 상승이다. 꾸준히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 정도 목표가는 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흑자 전환했다라는 거 측면에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됐는지 한번 차트로 보세요. 네. 저기 밑에입니다. 그쵸. 11월 19일에 그렇죠. 2번이나 포착됐습니다. 11월에. 자, 만약에 이 기법, 이 신호를 가지고 있었다면 저 때부터 관심 종목으로 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2월 중순에 거래량이 더 늘어나가지고 그때 공략주를 소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잡았으면 100% 넘는 시세 가지고 올 수 있었다. 게다가 플러스 모멘텀을 잘 안다면 100% 이상 먹을 수가 있는 게 저는 로봇 업종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져가도 된다. 그리고 계속시켜서 매수할 수 있다.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와중에도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는 조금 너무 과열이다 네. 보니까 조정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따라붙는 거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지 않고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 머니 기법을 제가 좀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좀 사용을 하셔도 더 승률이 높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잘 사용을 하게끔 제가 영상도 4강이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강의나 4개나 제가 이제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그냥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드린다고 하는데도 이제 안 받아가신다고는 개인적으로 손해라 생각해요. 제가 증명을 분명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받아가시고 검증하시고 사용하고 저한테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보티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도 최종 목표가를 올렸는데요. 7만 원까지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이 종목에 눌림이 나왔을 때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전해드렸지만 지금은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고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이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강의도 촬영해 주신다고 하고 기법 자료집까지 다 풀세트로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좀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시장이 아직까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멘토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게 화장품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 들고 오신 종목도 이쪽 섹터라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이미 아실 분들은 충분히 잘 아는 아주 좋은 기업이죠. 코스맥스입니다. 네, 코스맥스 하면 또 미국향의 수출 기업으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수출뿐만 아니고 내수까지 같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있고 보시면은 22년도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531억이었는데 작년에 1,754억. 그러니까 지금 매년 실적이 뭐 거의 2022년에서 2023년에 거의 2배 넘게 뛰었고요. 지금 그 다음부터는 50%, 또 향후는 20-30%씩 꾸준히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다음 페이지 보면 동사의 실적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실적 보면은 5,800억 규모입니다. 5,800억대 규모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분기 영업이익인데도 500억대 이상 나왔다는 것을 여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빠르게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 쪽에서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법인 같은 경우 지금 선케어 및 클렌징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했는데 태국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 선케어 쪽인데 선케어 쪽이 굉장히 잘 팔리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전년 대비 150% 이쪽에서만. 그래서 태국 쪽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 대한 업사이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 2026년 9월, 내년입니다. 내년 9월에 그 공장을 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장까지 짓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어떤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정도로 태국에 대한 업사이드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차트 보면은 이거 제가 자주 갖고 나오는 차트죠. 화장품 수출액 추이인데 이게 한번 꺾였었거든요. 21년도에서 22년도 때. 중국발 수요가 줄어서 꺾인 거예요. 네. 근데 올라봤을 때 중국 쪽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도 물론 좋습니다만 코스맥스가 업사이드 요소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화장품 수요가 2달째 플러스로 찍히고 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조정이 나오다가 이게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맥스도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제법 있는데 그러면은 중국발 수요까지 같이 살아나면은 기존에 기대하던 업사이드 요소보다 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K뷰티 쪽은 그 관세 이야기 나올 때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네.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출발을 해서 저는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상 조금 높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 출발 지점에 있는 거 아니냐, 고가 랠리를 하는 출발 지점에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최근에 2번이나 포착이 됐어요. 심지어 2번입니다. 그리고 포착일 이전에는 추세 흐름이 옆자리였죠. 포착일이 나오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뭐 기술적으로는 소폭 눌렸을 때 잡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지금 잡아도 좀 길게 봤을 때는 무난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 말씀드리면은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 1차 목표가 24만 원, 손절가 19만 원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그 포인트, 스마트 머니 기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도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또 이야기도 드리고 다 이제 교육도 해드리고 경험치를 쌓는데 도움 드립니다. 그래서 저 박성재 전문가랑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스마트 머니 기법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접 받아가셔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코스맥스가 제시가 됐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로는 24만 원, 손절 라인 19만 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익률 100%가 쉬워 보입니다. 그 정도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저점 매수를 잘한다라는 건데 거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종목이 2종목이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부터 기법 자료집, 영상 자료까지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